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이제 40이 넘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이라 여전히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지만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쉽지 않은 싸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빠라는 존재가 아이들 성장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저희 아이들의 아빠가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존재만 있을 뿐 책임이나 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아빠였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무의미하게 감정을 소비하게 두느니 차라리 저 혼자서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예전에 제 상황을 글로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혼을 권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벗어나세요.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 같은 조언들을 보면서도 당시에 저는 결단을 내릴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낯선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아이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미련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조금만 참으세요.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만 견뎌보세요 라는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저도 그 말들에 흔들렸고 한때는 그렇게 결심도 했죠. 지금은 아니야.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만, 그때까지 참자. 그리고 그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면 그땐 주저없이 이혼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깊게 박힌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편모 가정에서 자라는 게 불행하다고 하지만 엄마가 불행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걸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셨던 그 말이었죠. 진심으로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울리더군요. 결국 저는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채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안에 있는 불행이 어느 순간 아이에게도 옮겨갈까봐 두려웠거든요. 제가 매일 억지로 웃고 참고 살아가면 아이도 언젠가는 그런 슬픈 감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라날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젠 불행한 관계에서 벗어나야겠다고요. 결혼한 이후로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건 생일이건 어떤 날이 와도 남편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하루였어요. 솔직히 처음 몇 년간은 서운한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기다려봤어요. 혹시나 올해는 다르지 않을까 기대도 했고요.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 기대는 점점 무너졌고 나중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의 생일만큼은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정이 다 떨어진 후에도 말이에요. 진심으로 제 마지막 예의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신혼 때부터 쇼핑을 하러 가면 오로지 자기 옷만 골랐습니다. 옷가게에 들어가도 저는 구경만 하고 있었고 남편은 자기 셔츠, 자기 바지, 자기 양말만 보고 있었죠. 함께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부부처럼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거나 맥주 한잔 하자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연애 시절 우리가 가장 즐겨했던 데이트가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나서 근처 맥주집에 앉아 나란히 맥주 한잔 나누는 거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소소한 즐거움조차 사라져버렸죠. 남편은 가족에게 무언가 맛있는 걸 사주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외출 중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해도 집에 가서 먹자는 말만 했습니다. 자기가 배고프지 않으면 아내나 아이들이 배고픈 건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가족이라는 개념을 갖고는 있는 걸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죠.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든 집안일이든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늘 화가 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이유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 종일 찌푸린 얼굴로 앉아 있었고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커녕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않았죠. 말 그대로 집안의 공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공기는 늘 무겁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저녁 8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기가 쉬어야 한다면서요. 문 닫힌 방 안에서는 핸드폰을 하거나 그냥 누워 자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대화도 없었고 저와는 더더욱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점점 우리 가족에게서 멀어져 갔고 사실상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건강은 꼭 챙겼습니다. 새벽마다 운동을 했거든요.
새벽 5시 반이면 알람을 5개 넘게 맞춰놓고 그것도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리도록 해놨어요. 그 덕분에 집안 모두가 그 시간에 깨서 잠에서 깨곤 했죠. 아이들도 저도 새벽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어요. 남편은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스케줄, 자기 루틴만 중요했죠. 가사일이며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건 이제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건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너무 큰 바람이라는 걸 결혼 초반부터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진심으로 바랐던 건 최소한 식사할 때만이라도 가족처럼 함께 앉아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발 밥상 앞에 앉았으면 본인이 먹을 그릇은 스스로 꺼내고 반찬 정도는 자기가 꺼내서 먹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같았어요. 아이들과 제가 밥을 차려서 식탁에 앉아있으면 남편은 그제야 슬쩍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았고, 먹고 나면 본인이 사용한 그릇과 수저는 그대로 식탁 위에 둔 채 벌떡 일어나 거실로 가더군요. 그리고는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죠.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속에서부터 뭔가 뜨겁고 서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부터 통장을 따로 관리해왔어요. 처음엔 그게 서로에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경계는 투명함을 가리기 위한 방패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제 수입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궁금해했습니다. 이번 달엔 얼마나 벌었어? 보너스는 들어왔어? 그건 새우야? 같은 질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죠. 하지만 본인의 수입에 대해서는 철통 보안이었어요. 통장 내역은커녕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조차 알려준 적이 없었죠. 그 불균형 속에서 저는 늘 뭔가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고 신뢰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남편으로서의 역할에서 거의 모든 책임을 방기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참 오랫동안 이혼을 망설이며 살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아이들이요. 아무리 부족하고 무심한 아빠라도 그래도 아빠는 아빠니까요. 아이들에겐 아빠라는 존재 자체가 정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왔죠. 그런데 사실 남편은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미 바람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관계는 서로에 대한 애정도 관심도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어느 날 정말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어요.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까지 정황 증거는 물론이고 확실한 물증까지 있었죠. 다만 그때 제 손에는 증거가 있었지만 제 마음엔 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렸고 내가 지금 이혼을 선택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채 저는 그 모든 사실을 꾹꾹 눌러가며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러워요. 진심으로 그때 남편의 바람을 알았을 때 단호하게 이혼을 결정했더라면 지금처럼 감정이 이렇게 무뎌지기 전에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당시에는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래. 증거라도 잘 보관해두자. 나중에 쓸 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만큼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끝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마음속으로 수없이 이혼을 떠올리긴 했지만 그 결심을 확신으로 바꿔준 건 남편이 아이들에게 했던 행동들이었어요. 그건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집안에서 가족이 아닌 존재로 살고 있었어요. 마치 하숙생처럼 자신만의 방이 있는 사람처럼 집이라는 공간에 몸만 두고 있었을 뿐이지 마음은 늘 가족 바깥 어딘가에 있었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준 적이 없었고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거나 무릎에 앉혀 이야기를 나눈 기억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말을 걸어도 남편은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대답 없이 TV만 보거나 고개만 휙 돌렸어요. 그런 모습이 반복될수록 아이들은 점점 위축되었고 저 역시 가슴 한켠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이들에게 대놓고 버럭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요. 어느 저녁 TV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평소처럼 남편은 무시했고 아이는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조용히 좀 해. 시끄럽잖아. 그 말에 아이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고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한마디 질문한 게 그 사람 귀엔 소음으로 들린 거라면 그는 더 이상 아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그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큰 아이도 둘째 아이도 아빠에게 2번 말을 걸었다가는 언제 또 소리를 지를지 몰라서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얼굴에는 상처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무서웠어요. 아이들이 저 사람을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자란다면 어떤 감정을 안고 어른이 될까? 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이들에게 전이 될까 봐 늘 조심하며 살아왔어요. 제 불행이 아이들에게 스며들지 않게 하려고 애써 웃었고 아무 일도 없는 척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저와는 별개로 남편으로부터 직접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과의 인연은 끝내야겠다는 결론이 확실히 섰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남편이니 아빠니 하며 곁에 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나니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전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도 사라졌고 꼭 필요한 말만 딱 잘라서 하게 되더군요. 남편이 말을 걸어오면 저도 딱 필요한 만큼만 대답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마음을 떼어내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트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관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감정이었는지를 그제서야 실감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주던 기대, 실망, 원망 같은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감정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 대한 애정은 물론 기대조차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꼈는지 갑자기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들킨 사람처럼 아니면 갑자기 불안해진 사람처럼 갑작스레 잘하려는 제스처를 보이더군요. 그동안 13살이 되도록 큰아이와 한 번도 제대로 놀아준 적이 없던 사람이 하루는 야구, 글러브를 사들고 와서 아이를 데리고 운동장을 다녀왔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던지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지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여행을 가자는 말까지 꺼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도 않을 말이었어요. 예전엔 제가 함께 어딜 가자고 해도 귀찮다며 고개만 저었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자는 말엔 늘 핑계가 먼저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디라도 가족끼리 다녀오자고 말하니 오히려 저는 그 말이 더 불편하고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밤늦게 외출했다가 들어와도 예전처럼 잔소리하거나 기분 나쁜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잘 다녀왔어? 같은 말까지 하는 걸 보고는 진심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속셈이지?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하겠습니까? 이미 제 마음은 오래전부터 남편에게서 완전히 돌아섰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라는 사람에게는 이제 아무런 애정도, 감정도, 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서 함께 산 세월이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남편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도 모르겠고 마치 얼굴 없는 사람처럼 낯설게만 느껴져요. 이제 와서 그런 어설픈 노력 몇 가지로 제 마음이 풀릴 리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가증스럽고 진심으로 재수없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이라는 사람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던 건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제가 옆에 있으니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건 바로 저였다는 걸요. 이제껏 누려온 모든 일상이 제 존재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은 사람처럼 남편은 요란하게 잘해보려 했지만 저는 그게 너무 얄밉고 역겨웠어요. 불안해진 마음에 갑자기 바뀐 척하며 안 하던 짓을 해대는 걸 보면 그건 누구의 눈에도 보일 만큼 뻔한 전략이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남편이 숨 쉴 때마다 내뿜는 공기조차 독가스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름이 끼쳤고 같은 공간 안에서 숨을 쉰다는 것조차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직감했어요. 이 사람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평생 이기심으로만 살아온 사람이 필요에 의해 누군가에게 다정한 척을 한다는 건 그 자신에게도 굉장한 스트레스일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게 뻔하잖아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야 이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으니 다시 상처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죠. 아빠의 뒤늦은 거짓 다정함에 마음을 열고 나중에 또 외면당하면서
상처받게 될 그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을 절대로 막아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서 남편이 잘하려는 척할수록 저는 오히려 마음을 더 단단히 닫아걸게 되더군요.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행동으로 옮겼어요. 다행히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결혼하고 8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주식에 손을 대서 그동안 모은 돈을 거의 다 날려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여파로 집을 줄여 이사하면서 당시에는 남편의 신용이 좋지 않아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두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는 이만큼도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그 사이 저와 아이들의 짐을 하나둘 친정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들 전학 절차도 제가 직접 알아보고 다 준비해뒀어요. 남편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눈치채고 물어봤을 때도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제 할 일만 했어요. 그리고 3달 전 저는 마침내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줬어요. 이미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실망이 커져 있었고 남편이 보여줬던 잠깐의 노력이 다시 예전의 무관심과 무기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걸 그들도 똑똑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눈물 한 방울 없이 조용히 짐을 꾸리던 아이들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이 아이들도 감정을 오래 눌러왔던 거겠죠.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집을 떠났고 남편은 처음엔 어리둥절했는지 전화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을 텐데 이번엔 아무 감흥도 없더군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대신 문자로 단 한 줄만 보냈어요. 이혼하자.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문자로 이유를 묻더군요. 귀찮기도 하고 더는 말로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했습니다. 며칠 동안 쉴 틈 없이 문자가 쏟아졌지만 저는 단 하나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문자를 보냈죠. 정식으로 이혼하자고. 그러자 남편은 그제야 태도가 바뀌더군요. 협박을 했다가 달래보려고 회유도 했다가 심지어 헛소리 같은 문장을 계속 보내면서 감정의 널뛰기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어떤 감정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혼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단 하나의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내뱉는 공기를 들이마셔야 한다는 게 너무도 소름 끼친다. 그래서 저는 짧고 냉정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소송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법무법인에 찾아가 상담을 받고 가능한 최대한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제 사정을 전부 이야기했고 그도 제게 말하더군요. 아이들 데리고 별말 없이 집을 나온 건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보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고 그 길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내옵니다. 잘못했다는 말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원망, 이혼은 절대 못해준다는 고집,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회유까지 문자 하나하나가 감정의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진심으로 그 문자를 읽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이 중에서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 하고 법적 유리함을 찾기 위한 목적뿐이죠. 남편의 말이나 감정, 그 어떤 호소에도 저는 이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저에게 감정이 작동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2달 전 저는 마침내 집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시간대를 이용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몇 차례 손님을 들인 끝에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잔금까지 모두 치러졌고 모든 법적 절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서 한 장 한 장에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 담기는 기분이었어요. 이 집은 오랫동안 제 숨이 막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선택한 자유로 나아가는 출구가 되어주었죠. 남편에게는 그 모든 과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삿날이 다가오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새 집주인이 들어올 예정이니 짐을 정리해 집을 비우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자를 받은 남편은 예의 그 반응을 보였죠.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고 감정이 폭발한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는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자를 읽는 유일한 이유는 혹시라도 소송에 유리한 문장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친정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남동생에게 연락해서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동생이 와준 덕분에 저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대문 앞에서 울부짖듯 제 이름을 부르며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더군요. 순간 너무 시끄러워서 결국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아이들 때문에라도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제 안에서는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떠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면 그 눈물에 흔들리고 그 말에 고민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사람과 끝났구나. 감정이 다 사라지면 이렇게까지 단호해질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잠시 소름처럼 다가왔어요. 이후 남편은 잠깐 멈췄다가 돌아갔고 그날 이후로도 또다시 문자로 감정의 소용돌이를 보내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또다시 시작된 남편의 문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바뀌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협박과 애원, 미안하다는 말과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비난이 뒤섞인 문자들이 오갔고 저는 그걸 읽으며 그저 피식 웃음이 날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언어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아무런 무게도 지니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냉정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을 구해 따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때까지는 친정부모님께 조금 더 신세를 져야겠지만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의외로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아빠 없는 일상에 큰 혼란을 보이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은 담담하게 이혼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그 과정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긴 시간의 망설임과 눈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자신을 설득했고 수없이 참았고 수없이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전에 제가 올렸던 글의 댓글로 또 메시지로 조언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저는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어요. 덕분에 이제는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저와 아이들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